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언어 14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구조 강의와 마찬가지로 C언어도 같은 방법으로 시험 볼 것이고요. 14주에는 또 똑같이 지난 1주에서 13주까지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중간 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많아서 좀 집중하실 수 있게 정리해드리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1주부터 특별히 유의하면서 봐야 될 것들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1주 강의 자료에 6페이지 폈어요. 먼저 1주에서는 포인터라는 변수를 소개하면서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서 간접 참조,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에다가 일반 변수에 주소 연산자 붙여서 주소값을 넣기,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이 나옵니다. 기초이고 이 뒤에 가서 더 복잡한 응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확실히 한번 짚는다는 생각으로 주소 연산자 부분부터 볼게요. 먼저 이렇게 하면 일반 변수 앞에다가 주소 연산자 붙이면 그 변수의 주소값이 나온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주소 포인터 변수가 있으면 그 포인터 변수 앞에다가 스타 표시를 하면 이것은 간접 연산자이죠. 선언문에 스타 표시가 있으면 이거는 연산자 아니죠. 이 변수가 포인터라는 그냥 표식이죠. 표식이고 이것은 간접 연산자입니다. 저장 방법, 이 표식을 아시죠? 일반 변수의 주소를 포인터 변수에다 넣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10이라는 값을 읽으려면 피넘 앞에다가 간접 연산자 별표를 붙이면 된다라고 아실 겁니다. 이제 16페이지 가봅시다. 포인터 연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덧셈 뺄셈은 한 가지로 칩니다. 가감하는 연산과 또 하나의 연산은 방금 전에 말한 간접 참조하는 연산이 가능합니다. 포인터는 이 두 종류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 타입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신이 주소라는 정보 이외에 어느 타입을 가리키는 주소다라는 타입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덧셈 뺄셈을 할 때나 아니면 간접 참조를 할 때에는 그 타입을 활용해서 해당 연산을 어, 하죠. 그게 덧셈 뺄셈 할 때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아시죠? 사이즈 오브 가로 열고 그 타입 이름 한 것만큼씩 앞으로 점프 뒤로 점프 이렇게 한다는 거 아시죠? 그 원리를 알고 활용할 줄 알고 설명할 수 있게 무엇이든지 그 세 가지를 다 3단계를 다 하셔야지 완전히 한 겁니다. 이해하고 말로 설명할 수 있고 내 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다음은 22페이지 가봅시다. 방금 전에 설명한 두 가지 포인터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연산이 나왔어요. 간접 연산과 증감 연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랭귀지를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 중요하죠. 랭귀지상에서 어떠한 식의 표현이 있다. 그러면 이 표현이 무슨 의미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 아주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표현에서 뒤에 있는 뿔뿔은 뭐를 뿔뿔시키는 것이며 앞에 있는 스타는 뭐를 간접 참조하는 것인지 봅시다. 알고 계시죠? 예, 이 연산식의 결과값은 현재의 P의 간접 참조값일까요? 아니면 P가 하나 증가하고 난 곳의 간접 참조값일까요? 현재 P가 가리키고 있는 뿔뿔하기 전에 현재 P가 가리키고 있는 그 간접 참조 값이 이 연산의 결과값이 됩니다.
그것은 여기 앞에 스타가 붙어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럼 이 뿔뿔은 이 식의 결과값을 내준 다음에 수행되죠. 그럼 이 뿔뿔은 이 스타 P에 대해서 적용되나요? P에 대해서 적용되나요? 예, 여기 이렇게 써 있지만 이걸 보지 않고도 이것만 보고도 대답하실 수 있게 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뿔뿔은 P에 대해서 뿔뿔시키는 것이죠. 즉, 이 포인터 값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다음번 같은 타입을 가리키도록 인테저면 4바이트 뜰 것이고 더블이면 8바이트 뜰 것이죠. 예, 요런 부분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뿔뿔이 P를 증가시키지 말고 P의 간접 참조한 값을 증가시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 괄호를 묶어서 이거 전체의 결과를 뿔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은 후의 연산자는 P 연산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처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전위 연산자는 이 P 연산자로부터 왼쪽으로 옮겨가면서 차례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봅시다. 예, 포인터 상수 이렇게 제목은 간단하게 포인터 상수 이렇게 나타냈는데 콘스트라는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포인터 변수 선언할 때 세 곳이라고 했어요. 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맨 앞에 1번, 스타 앞에 2번, 스타 뒤에 3번 이렇게 세 가지 위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1, 2번 위치에 콘스트가 들어가는 건 같은 의미다. 어떻게 같은 의미냐? P의 간접 참조값을 수정 못한다. P의 간접 참조값이 콘스트다라는 뜻의 콘스트이다. 그리고 별표 뒤에 있는 콘스트라는 것은 다른 의미죠. 뭐냐? P라는 포인터가 콘스트라는 뜻입니다. 앞에 두 개는 P의 간접 참조값이 콘스트, 뒤에 요거 하나는 P가 콘스트라는 뜻이죠. 그것이 실행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는지 아실 겁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게 완전히 이해해 두세요. 다음 2주 강의 자료 보겠습니다. 배열을 선언하면서 선언문에서 초기화하는 거, 이거에 관련돼서 다양한 얘기가 많이 있죠.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 4개 잡아놓고 2개만 주었을 때는 뒤에 있는 2개 자리는 0으로 초기화가 된다. 만약에 초기값을 주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전역 변수일 때는 0으로 클리어된 채로 사용이 시작되고 이것이 지역 변수일 때는 전부 쓰레기 값인 채로 사용이 시작된다. 이런 사항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숫자를 이렇게 생략한 형태일 경우 초기화가 필수이고 초기화한 원소의 개수만큼 여기 자동으로 4 이렇게 쓴 것처럼 잡힌다. 이런 문장은 안 된다. 이런 부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3차원 배열까지는 제가 내지 않을 거예요. 이게 2차원 배열로 확장했을 때 또 새롭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계속 연장되는 부분이 있죠. 네, 요거까지 보고 갑시다. 사이즈 업으로서 배열 원소수 구하는 이것은 공식이라고 했어요. 공식처럼 외워두자라고 이 빨간색 부분 얘기했습니다. 배열의 원소수를 구한다. 11페이지로 점프해 보겠습니다. 2차원 배열이 나왔어요. 2차원 배열은 논리상으로는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면적이 있는 것처럼 생겼죠. 가로로 몇 개, 세로로 몇 개 이렇게 칸수로 생겼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구조일 뿐이고 물리적인 구조는 2차원 배열이나 3차원 배열이나 다 그냥 1차원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초기화 값을 이렇게 늘어놓을 수 있지만 제가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적어주세요. 위에 있는 폼처럼. 그래서 반대로 이런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겼다. 이러한 2차원 배열을 선언문에서 초기화해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쓴 문장을 보여주면서 그거의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써보세요 하면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초기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완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원 배열에서 여기 지금 여기 숫자를 하나 생략했죠. 생략하는 것은 앞쪽에만 숫자 생략이 가능해요. 정확히는 앞쪽 뒤쪽이 아니라 최고차항의 수만 생략이 가능하죠. 그건 왜 그렇죠? 그 이유도 설명하실 수 있나요? 최고차항은 생략이 가능하고 최고차항이 아닌 경우에는 생략이 불가능하죠. 뒤쪽에 있는 이 3이라는 값은 생략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2차원 배열이 행우선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적인 메모리 상에서 행우선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행을 다 갔을 때 하나의 행이 몇 개의 열로 이루어졌는지 정보를 주지 않으면 언제 두 번째 행이 시작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한 행에 들어가는 열수 3, 열의 수는 반드시 알려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3개 차면 다음 줄로 넘어가요. 또 3개 차면 다음 줄로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만들어 주는 초기 값으로 제공하는 거 숫자만큼만 내려가면 되니까 여기에는 몇 개라고 지정하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그 개수가 2개인 줄을 알아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고차항은 생략이 가능, 최고차항을 뺀 나머지 차수는 생략이 불가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그 말에는 반드시 행우선 저장, C 언어는 행우선 저장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 언급이 되어야만 설명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로 2주차를 마칠게요. 다음 배열에 대한 3주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3주 토탈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2가지예요. 배열의 차원을, 배열의 이름을 이용해서 간접 참조 한 단계, 만약에 2차원 배열이라면 2단계 이런 식으로 할 때 차원을 제대로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와 배열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배열의 원소를 참조하고 있죠. 배열 이름 자체로도 포인터 연산이 가능하고 이렇게 직접 배열하고 호환되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서 이 변수를 이용해서 또 이 배열의 원소 접근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 2개의 차이점은 확실히 있죠. 어떤 면이 다른가요? A는 배열 이름이기 때문에 콘스트 포인터예요. 즉 다른 곳을 가리킬 수 없는 포인터죠. 그래서 A 뿔뿔이 안 된다. PA는 포인터 변수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콘스트 성질이 전혀 없죠. 즉 다른 곳도 가리킬 수 있다. A의 PA 이퀄 A 하면은 A라는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가지게 되지만 얘가 계속 그 자리만 가르쳐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PA 뿔뿔 해서 두 번째 원소 또 다시 뿔뿔 해서 세 번째 원소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PA나 A나 2개 모두 배열의 인덱스 연산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포인터의 증감 연산자 쓸 수 있다. 이렇게 2개의 공통점을 강조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무엇이다? 포문을 이용해서 스타 PA 뿔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는 PA 뿐이고 A는 그런 식으로 쓸 수 없다. 다음 2차원 배열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TD는 2차원 배열이죠. 그럼 여기 이런 문장을 한번 봅시다. TD에서 한 번 간접 참조했어요. TD 자체는 2차원, 여기서 한 번 간접 참조를 하면 1차원 배열 형태가 되죠. 예. 그러면 그 1차원 배열 형태에서 카운트만큼 증가시킨다라는 것은 이거의 한 줄, 즉 3개의 원소씩을 카운트 번 건너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간접 참조하면 다시 차원을 하나 내려서 이번에는 특정 원소 값이 나오는 것이죠. 좀 전까지 1차원 배열 형태였는데 한 번 더 간접 참조해서 0차원, 즉 배열의 원소 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TD 자체는 배열의 이름이기 때문에 TD 자체가 다른 곳을 가리킬 수는 없지만 TD를 이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세 가지 지금 연산 방법에 의해서 특정 원소를 액세스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i번째 행의 j번째 원소, 이것도 역시 i번째 행, 여기까지 해서 i번째 행의 j번째 원소, 이것도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 부분을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CNT라는 변수 하나를 둬서 CNT 변수가 처음에 뭘로 초기화됐는지 봅시다. 여기 있네요. 처음에 0으로 한 번만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액세스한다라는 거는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 실제로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1차원 배열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TD를 1차원 배열로 보고 그냥 무조건 0번째 원소, 1번째 원소, 2번째 원소, 그 다음에 요거를 3번째 원소, 4번째 원소, 5번째 원소 이렇게 생각하고 액세스하는 방식이 이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각각 TD를 모두 다 2차원 배열의 주소라고 생각하면서 사용한 방식이고요. 이거는 TD 자체를 쓰려면 바로 2차원 배열 이름을 줄 수 없으니까 어, 하나 낮춰서 1차원 배열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0,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를 옮기고 원소 하나만큼씩 자리를 옮기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간접 참조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요 전에서 나온 배열의 인덱스 연산자를 이용한 원소 액세스 방법 이외에 포인터 연산을 이용한 원소 액세스 방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1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포인터의 배열과 배열에 대한 포인터 이렇게 두 가지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포인터 배열이라는 것은 배열인데 원소 값으로서 포인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포인터 배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포인터 배열입니다. 배열이죠. 세 개를 갖고 있는데 인테저 포인터 세 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코딩에서 이용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내가 처리해야 될 곳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처리하는 코드, 그 다음에 또 저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코드, 또 세 번째에 대해서 처리하는 코드를 이렇게 세 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함수 하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내용이 똑같다면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 인자를 그때그때 다르게 넘기면서 똑같은 일을 함수 세 번 호출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또 코드의 중복을 줄이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포인터 배열을 만들어서 각각의 포인터 값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처리할 것을 가리키게 하고 이 나머지 부분의 코딩은 똑같다라고 했을 때 포문으로 돌리면서 한 번만 코드를 작성하면 그것으로 세 바퀴 포문을 돌면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세 뭉치의 코드를 다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수화해서 중복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포인터 배열을 만들어서 포문을 이용해서 중복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열 포인터, 좀 전에 나왔던 형태예요. 배열인데 이 배열과 호환되는 인테저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이 변수를 이용해서 역시 뭐 인덱스 연산, 포인터 연산 이용한 원소 액세스가 가능하다. 단 여기 나와 있죠. 아까 얘기한 요거는 수행이 불가능하다. 요거는 수행이 가능하다. 왜인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갑시다. 14페이지. 배열 원소수 구하기 다시 나왔어요. 1차원 배열일 때 이거 꼭 외워두시라고 했죠. 알 것이고 1차원 배열처럼 이렇게 구한 이 값은 2차원 배열에서는 행의 개수예요. 2차원 배열에서 열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렇게 한다. 자세한 설명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1차원 배열에서의 원소수 구하는 공식, 2차원 배열에서의 행수, 열수 구하는 공식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주 함수 부분 5페이지 봅시다. 함수 원형 선언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함수 얘기를 할 때는 세 가지 요소, 함수의 3요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수 정의, 선언, 호출 이렇게 세 가지의 박자를 맞추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정확한 신텍스를 사용할 줄 안다. 이 부분이 남는 거예요. 개념상으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세 가지의 협업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3요소 중에서 이거는 함수 원형 선언이죠. 원형 선언이 필요한 이유 아실 거예요. 필요한 이유는 컴파일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원형 선언이 필요하죠.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서 그 파일 내부에서 그 호출 시점보다 위쪽에 함수 정의부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다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호출부보다 더 아래쪽에 함수 정의가 되어 있다거나 심지어는 이 파일 안에 그 함수 정의가 없고 다른 파일에 있을 경우, 그럴 때 함수 원형 선언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하라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원형 선언이 필요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그래서 원형 선언의 필요성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출, 선언, 정의, 호출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호출하는 부분, 호출을 하는데 add2라는 함수가 이 위쪽에 없으니까 여기에 원형 선언을 해서 정보를 알려주고 호출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점프해 볼게요. 배열을 함수 매개 변수로 넘길 때는 1차원 배열일 때는 배열 이름과 배열 원소수 가봅시다. 이렇게 넘기면 된다. 그리고 2차원 배열일 때는 배열의 이름과 행수, 열수를 다 넘겨야 되는데 이 배열의 이름을 넘길 때의 타입이 보기가 참 까다롭죠. 예, 이렇게 써야만 됩니다. 여기에서 이 괄호를 생략하게 되면 더블 포인터 3개를 가진 배열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더블 타입의 2차원 배열을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신텍스를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해서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 함수를 소개를 했는데요. 그 중에 RAND는 사용하는 법을 정확하게 익히셨을 겁니다. 과제로도 나갔기 때문에 SRAND는 프로그램 수행 중에 한 번만 호출하고 그 다음에는 필요한 만큼 RAND를 반복 호출하면서 사용한다. 그리고 SRAND 호출할 때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A에서 B까지 사이의 난수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렇게 하는 법을 안다라고 확인하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RAND에서 나오는 숫자는 0에서부터 여기 나와 있네요. 0에서부터 32767 사이의 값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필요한 난수는 1에서 3 사이 이런 식의 것이 필요하잖아요. 1에서 100 사이 아니면 100에서 200 사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1에서 3 사이의 숫자가 난수로 나오길 바란다. 그러면 내가 포함할 수의 개수는 3개죠. 그 3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3 빼기 1 더하기 1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난수의 개수는 3개다. 3. 여기다 난수의 개수를 쓰고 그 다음에
베이스 값이 지금 0에서부터 나오고 있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1에서 3 사이면 내가 원하는 베이스 값은 1이니까 그 베이스 값을 여기에다가 더해 줍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하면 어, A에서 B 사이의 B 사이의 난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srand를 이렇게 호출하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매개 변수를 주지 않으면 이게 시드 값을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수가 발생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난수처럼 보이는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 나온 수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수학적인 계산을 할 때 이 시드 값이 똑같으면 뒤쪽에 나오는 난수의 순서와 난수 자체가 다 똑같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마다 다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현재의 초수를 표현하는 값을 줍니다. 그러면 1초에 2번 이거를 수행하지 않는 한에는 매번 다른 난수 시퀀스들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